4쪽에서요. 동그라미 3번 취득세의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인데 이 숫자가 왜 나왔겠는가에 대한 내용은 개정된 연역을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2010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2011년 내용이 다르게 돼 있으니까 2010년으로서 먼저 가봅시다. 2010년 볼 때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랬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이 재산 증가력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취득세로서 과세했어요. 그리고 재산 증가가 이루어지면 원인은 따지지 않고 재산 증가에 대해서 세율은 1000분의 20으로서 다 일정했습니다. 일정했으니까 저희들은 고정화된 세율 그래요. 매매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하다 있을 때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됐으니까 세율은 1000분의 20 됩니다. 또 증여로서 취득해도 1000분의 20. 또 토지 지목 변경된다. 그럼 가액이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여기도 1000분의 20. 재산 증가만 이루어지면 1000분의 20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은 내 거다라고 등기합니다. 또 소유권 등기.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등록세가 되는데 이때 당시는 소유권 등기 원인마다 세율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음자에게 번거로움을 줌으로써 그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이 두 개를 합쳐요. 합쳐가지고 2011년부터는 취득세 그럽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 대한으로서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취득세. 아까 복수하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포함한다.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겠죠. 그 내용으로서 여가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뭘로 과세? 취득세로서 과세로 됩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볼 때에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에다가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된다 이렇게 되는데 재산 증가에 대한 내용은 예전부터 원인은 따지지 않고 1000분의 20이었죠. 1000분의 20 그대로 나왔답니다. 1000분의 20이고 이건 고정화된 세율이니까 저희들은 고정화됐다라는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 세율로서 고정화시켰으니까 기준 세율 이렇게 되고요. 또 중과하기 위해서도 고정화시켰으니까 합치게 되면 중과 기준 세율로 칭합니다. 중과 기준 세율은 1000분의 20. 1000분의 20은 재산 증가력 세율이에요. 그리고 또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내 거다고 등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는 같이 나와져요. 같이 나오니까 일반적 내용으로서 적용되는 세율이다라는 내용으로서 두 개를 합쳐서 뭘로? 표준 세율. 이렇게 나와져요. 표준 세율 이렇게 나와지고요. 또 다시 여기에서 볼 때 재산 증가만 나온 경우도 있겠죠. 재산 증가만 나온 경우는 뭘로 가세? 취득세로 가세. 소유권 등기만 나온 것도 뭘로 가세? 취득세로 과세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표준세율 두 개죠. 두 개고 여기는요. 이건요. 하나씩이죠. 하나씩이니까 두 개 나온 것보다는 하나씩 나온 거니까 표준세율보다 세율을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세율의 특례입니다. 세율 특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살펴볼 때에 예전 내용으로서 소유권 등기한다라는 이유로서 보면은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 그때의 세율은 1000분의 3이었습니다. 여기서 볼 때 농지란 재산이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 내 거다고 등기하니까 1000분의 3. 합치면은요. 1000분의 23. 이제 요약집에서 보세요. 기억에서 상속 농지는 1000분의 23.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전으로 가볼 때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 외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고 하였으면 1000분의 8로 갑니다. 여기에서 농지 외란 재산이 증가되죠.
내 것하고 등기하죠. 합치니까요. 1000분의 28. 니은 보세요. 니은 보니까 상속 농지 외는 1000분의 28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또 예전 가볼 때 유상원유로서 농지에 대한 내용의 세율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때 세율은 1000분의 10이었고요. 유상원유로서 농지 외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1000분의 20이었어요. 여기 볼 때 농지 외란 재산이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 내 것하고 등기하니까 1000분의 20. 합치니까요. 1000분의 40. 거기서 닐 보세요. 닐 보니까 유상 농지 외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40.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제 보니까 여기에서 1000분의 20은 고정화된 숫자예요. 고정한 숫자니까 이 내용은 지금부터 외워둬요. 이건요. 이건 외워두고요. 1000분의 20 외워뒀다면 여기에서 3, 8, 10, 20에 대한 내용의 분자 숫자에 대한 연상에 의해서 외워가지고 합쳐주면은 상속이랄지 유상일 때의 취득세 세율이 암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보죠. 1000분의 20. 이건 고정화된 거니까 외우라고 했잖아요. 외웠다 치고요. 거기에 분자 숫자로서 3, 8, 10, 20 나오죠. 이 내용을 외우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뭘로 연상하냐면 하투 칠 때 쓰는 말로서 연상하세요. 하투 칠 때 쓰는 말이 38광땡이다. 이 말은 하투 안 치신 분도 써요. 38광땡이다로 연상하면서요. 이 광에 대한 내용을 장으로 바꿔요. 하투에서 장하면은 단풍나무 그려진 것이 장으로서 숫자는 10이에요. 그럼 38장땡이다 하면 숫자 떠오르겠죠. 3, 8, 10, 20 또 올랐어요. 이거 또 올랐으면 3 하면은요. 상자가 약간 보여요. 상자가 약간 보이니까 상속부터 시작. 상속 농지는 3,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외는 8, 1000분의 28. 10, 장은 유상 농지로서 10에다가 1000분의 20을 다니까 1000분의 40. 20, 땡이죠. 땡은 더블이니까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에 대해서 유상 농지 외다. 1000분의 40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충분하게 외울 수 있겠죠. 이런 예로서 외우시면 될 것이고요. 예전 가봅시다. 예전에 소유권 보전 등기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했다면 그때는 1000분의 8로 갔습니다. 여기서 보전이란 말은 등기법에서 배울 때 건축을 해서 첫 등기로 한 거죠. 첫 등기니까 원시 취득.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면 건축물이란 재산이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 내 것하고 등기하니까 8. 합치면은요. 1000분의 28. 거기에서 비읍 보세요. 비읍 보니까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이 나오죠. 이제 숫자가 1000분의 28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내용도 숫자 나왔던 원인 알았으니까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가 될 때에 이 1000분의 20은 이미 외워뒀어요. 외워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 8을 연상해서 이런 얘기예요. 어땠을 때 8을 더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 보자를 띄어내면은요. 중국 음식에서 술안주하기 아주 좋은 거 연상할 수 있어요. 팔보채. 술안주 좋잖아요. 팔보채로서 연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성분 같은 경우는 술을 못 드신다. 그러면 패션에 대해 관심이 있을 거니까 패션으로 하시면 돼요. 7보 바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요. 8보 바지. 그러면 보존 등기 원시 취득은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요로서 연상에 의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기에서 8보채 이렇게 기억하였으면 저기에서 보존이니까 원시 취득은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교육적으로서 1000분의 28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전 갑니다. 예전 가볼 때 예전에서 증여 원인
비영리 사업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면 그때는 1000분의 8로 갔습니다. 그리고 증여 원인으로서 비영리 사업자 이외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면 1000분의 15였어요. 자, 증여 받았음으로써 재산 증가되죠. 내 거다고 등기합니다. 비영리 사업자가 등기했다면 그때에 대해서 합치면은요 1000분의 28로 되고요.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 이외자 있으면요 1000분의 20에다가 1000분의 15로 합치니까 1000분의 35 됩니다. 이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에 대한 나왔던 연유를 알았으면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하는 것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재산 증가에 대한 이미 외워뒀어요. 외워뒀으니까 여기에다가 분자 숫자 8과 15를 연상에 의해서 외우셔가지고 합치면 돼요. 연상하는 것은 뭘로 연상하시냐면 우리나라 광복절 독립날짜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독립날짜, 우리나라 독립은 무상 독립이다. 무상 독립은 아니지나 그냥 무상 독립을 합시다. 무상 나온다고 할지 증여 나왔으면 그게 바로 숫자의 정리를 알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그래서 무상 독립이다. 무상 독립 이랬으니까 광복절 8월 15일. 이거 되겠죠? 거기에서 증여 이 말 나오면서 비영리 사업자란 단어가 있으면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담으로써 1000분의 28. 비영리 사업자 단어 없이 단순히 증여만 나왔으면 15에다가 더함으로써 1000분의 3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무상 독립의 대가로서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 이분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3분된다라고 생각하세요. 3분된다. 3분된다 이렇게 알면은 분할에 대해서는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1000분의 23으로서 하시면 돼요. 분할 나오면서 표준세일 물어본다면 3분된다. 1000분의 23 이렇게 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 갑시다. 예전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에서 주택 경기가 침체됐어요. 침체됐으니까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낮춰줍니다. 혹시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주택을 사라고 부추겼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내용 그대로 연상하시면 돼요. 사라고 하니까 유상 나오겠죠. 뭘 사라고? 주택을 사라고 였으니까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가 둘 다 있었다면 낮춥니다. 그때에 대해서 요 두 단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얘기 아니에요. 얘기 아니고 이쪽 갑니다. 이쪽으로요. 그러니까 요 두 단어가 다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연상하죠. 박근혜 대통령 때 주택을 사라고 부추겼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사라고 하니까 어때요? 유상. 뭘 사라고? 주택을. 그러니까 주택 단어 둘 다 있었다면 취득가액이 6억이었다면 1000분의 10이니까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6억일 때 1000분의 10.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였으면 1000분의 20. 9억 초과했으면 1000분의 30이니까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가 둘 다 있다면 1, 2, 3 이렇게 연상하세요. 1, 2, 3. 그럼 6억이었으면 그때는 1이니까 1000분의 10. 9억이었다. 이해하면은 앞에 숫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9억으로 하시면 돼요. 9억이었으면 2, 1000분의 20. 9억 초과했다면 3, 1000분의 30.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정리해주면 1000분의 20은 고정화 시켜놓고 38장땡 이랬으면 3 하면 상자가 약간 보이니까 상속부터 시작. 상속 농지는 3에다가 더함으로써 1000분의 23. 8 농지 외는 1000분의 8에다가 20 더하니까 1000분의 28. 유상 농지는 10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외는 땡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이니까 1000분의 40으로서 나와지고 팔보채 보전
원시 취득은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로 되는 거고 우리나라 독립은 무상 독립, 증여, 무상 이만 넣었으면 광복절 8월 15일 연상하면서 비영리 사업자 단어가 있으면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비영리 사업자 단어 없이 단순하게 증여 아니면 무상 이만만 나왔다면 그때는 15에다가 더함으로써 1000분의 35로 되고요. 3분 된다. 분할 나오면서 표준세율 물어본다면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3으로 하시고요. 주택을 사라고 부축했다. 에 있어서 유상 플러스 주택 요 두 단어가 다 있으면 1, 2, 3 6억이었으면 1, 1000분의 10 9억이었으면 2, 1000분의 20 9억 초과했으면 3, 1000분의 30 됩니다. 이제 외우는 방법까지 해드렸으니까 문제 풀면서 숙달시킵니다. 문제로서 2번 봅시다. 2번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물어본 것은 표준세율 물어봤죠. 표준세율 물어봤다는 거 알고 볼 때 기억에서 상속 농지 3, 1000분의 23 그리고 니은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분할 3분 된다. 1000분의 23 맞고요. 원시 취득 8보채 1000분의 28 맞고요. 그리고 니을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비영리 사업자 나오면서 무상 이랬으니까 여기는 광복절 8월 15일에서 비영리 사업자 단어 있으니까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담으로써 1000분의 28 맞죠? 전체 다 맞나요? 다분각에서 5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 문제에서 5번 풀어드릴게요. 취득세의 표준세율 틀린 것 이건 틀린 것 곤란한 겁니다. 기억에서 매매 농지 매매니까 유상 농지 3, 8, 장 10이죠. 10에다가 더하니까 1000분의 30 틀렸죠. 니은에서 원시 취득 8보채 8에다가 1000분의 20 더하니까 1000분의 28 틀렸죠. 디귿 상속 농지 3 1000분의 23 틀렸죠. 매매 온인으로서 취득된 주택 매매니까 유상 주택 둘 다 나왔죠. 둘 다 나왔으니까 1, 2, 3 9억 초과니까 3 1000분의 30 틀렸죠. 미음 경매 경매니까 유상 뒤에서 주택 유상 단어와 주택 두 단어 있죠. 그랬으면 1, 2, 3 여기서는 6억이니까 1 1000분의 10 맞죠. 미음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자, 이런 내용으로서 해드렸고요. 이제 표준세율 살펴봤으니까 세율의 특례 갑니다. 세율의 특례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거예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되는 것이 세율의 특례입니다. 이 세율의 특례할 때 3% 강의한 거 보니까요. 간주 취득이니까 또 형식상 취득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학문적 용어 안 쓸게요. 학문적 용어 안 쓰고 거기에서 이렇게 합시다. 자, 보니까 요 표준세율은 2개 나온 거죠. 이렇게 2개 나온 게 뭐였어요? 표준세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의 특례는요. 이렇게 한 개씩만 나온 거예요. 한 개씩만 나온 거니까 여기 표준세율보다 낮춰져겠죠. 낮춰짐으로써 세율의 특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개씩만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 생각하시면서 봅시다. 여기서 재산 증가만 나와요. 재산 증가만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 표준세율보다 낮춰줘야죠. 재산 증가에 대한 내용의 세율은 몇이었습니까? 아까 고정화된 세율로서 1000분의 20이잖아요. 그럼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세율은 1000분의 20으로 되겠죠. 또 다시 소유권 등기만 나와요. 이것만 나와요. 그럼 이것만 나오니까 이것만 나오니까
요 내용을 산출해 내려면 표준 세율에서 요거 빼면 되겠죠. 요거 빼면 뭐가 나올까요?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형태로. 그럼 여기에서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유권 등기만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해는 되겠으나 문제가 안 풀려요. 문제가 안 풀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문장을 읽어보고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재산 증가가 없어요. 재산 증가가 없다는 얘기는 뭐만 있다는 얘기일까요? 소유권 등기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재산 증가가 없다 생각한다면 중과 기준세를 뺀다. 없는 거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아주 편하게 구별됩니다. 세율의 특례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나왔다고 하였을 때 그 문장을 읽어보고 재산 증가가 있냐 없냐 이제 판단하세요. 판단하여서 재산 증가가 없다면 없는 거 뺀다. 없는 게 뭐였어요? 재산 증가. 그러면 중과 기준세를 뺀다 하는 거죠. 또 재산 증가만 있다고 느꼈으면요. 그때는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있는 것만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아시라고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을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46쪽 보세요. 46쪽 보시면 오른쪽 칸에다가 문제 푸는 요령 해가지고 적어놨어요. 제가 좀 착실하거든. 여기서 적어놨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세율의 특례는 문장을 읽어보고 재산 증가가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살펴보고 재산 증가가 없으면 없는 거 빼면 되겠죠. 없는 게 뭐였을까요? 재산 증가. 재산 증가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를 뺀다 되고요. 그리고 재산 증가만 나온다면 그때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러시면 돼요. 그 내용으로서 해드리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면 결과적 세율을 생각하신 모양인데 결과적 세율은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적 세율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빼냐 아니면 중과 기준세율이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 나왔을 때 세율의 특례, 세율의 특례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나왔을 때 하시면 됩니다. 문장을 뚝 볼 때 거기에서 재산 증가가 없다고 한다면 없는 거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재산 증가 세율이 중과 기준세율이에요. 중과 기준세율을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과 기준세율을 빼가지고 결과세율이 몇으로 나올 것인가 요거 알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알지 말고 재산 증가가 없다고 느꼈으면 뺀다 하시면 돼요. 뺀다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문장 읽어볼 때 재산 증가가 있다 라고 느꼈으면 그때는 재산 증가 세율만 적용시키면 돼요. 재산 증가 세율로서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한번 이제 해보죠. 해볼 때에 문장을 쭉 가볼 때에 문장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건축물의 이전 이래 나왔어요. 건축물의 이전 나왔다고 하였을 때 여기에서 건축물의 이전은 여러분들이 건축법에서 배울 때에 동일 필지 내에서 가액의 변동이 없이 옮기는 것이라고 배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재산의 변화 있어 없어요? 없죠. 재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재산 증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없는 거 빼야 되겠죠.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로써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이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또 다시 문장에서 맨 처음에 환매이 나왔어요. 환매 이렇게 나오고 뒤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이 말 전부 다 쭉 적어져요. 그런데 이 적어진 내용은 다 맞게 적어질 거니까 그 내용 보지 말고요. 만약에 그 내용까지 다 외우고 싶다면 요약집에서 기억,
46쪽에서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서 A, B, C, D, E 2번 내용을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다 암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 저 같은 짱구는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단어 맨 처음 나온 거 환매 이 단어만 봐요. 환매 이 단어 보고 생각해 보죠. 이 환자가 다시 환자, 요 매자가 구입할 매, 그럼 다시 구입하죠. 그럼 다시 구입하게 되면 재산에 변화 있어 없어요? 없어. 자, 볼 때 볼까요? 제가 요 분필을 버렸어 이렇게 버렸다가 후에 버려진 분필을 다시 구입했어요. 그럼 예전과 똑같죠? 똑같으니까 재산 변화가 없어요. 재산 변화가 없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과 기준세를 뺀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그리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쭉 적어지면서 뒤에가 분할 나왔어요. 이 분할에 대한 내용은 공유물의 분할, 또 재산 분할 이런 내용입니다. 공유물 분할됐으면 이것도 재산의 변화가 없어요. 재산 분할도 없고요. 자,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죠. 여기에서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이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이었다고 했을 때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봅니다. 균등이니까 지분에 대해서는 A지분 50, B지분도 50 될 거예요. 이랬을 때에 B가 자기 지분 50에 대해서 분할 등기했어요. 분할 등기했다. 이랬으면 재산의 변화 있어 없어요? 없죠. 예전도 50이고 분할 등기 시점에서도 50 됩니다. 재산의 변화가 없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재산 증가가 없기 때문에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혼동스럽습니다. 뭐가 혼동스럽냐면 아까 시간에서 잘 배웠던 사람은 혼동스럽습니다. 자, 여기에 볼 때 여기에 3분 된다. 3분 된다 해놓고 3분 되니까 표준세율에서는 1000분의 23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하니까 혼동스럽습니다. 이 혼동스러운 걸 막기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표준세율에서 중과세를 빼는 거죠. 그럼 중과세를 빼니까 여기 표준세율이 몇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 법에서요. 3분 되니까 분할일 때 표준세율이 몇입니까? 1000분의 23. 그럼 마이너스 1000분의 20. 이 빼니까 결과세율은요. 1000분의 3. 이 결과세율을 도출하기 위해서 표준세율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럼 이제 요 결과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알면 되겠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정확하게 이렇게 물어봐요. 표준세율을 물어보고 싶으면은 표준세율 은 그래요. 그 내용대로 답하시면 돼요. 세율의 특례를 물어본다면 세율의 특례에 대한 이유로서 재산 증가가 있나 없나 그것만 보고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자가 아주 쉽게끔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시나리오 그래요. 머리가 아주 영리한 사람이라 답을 꼭 결정된 도출된 세율을 내고 싶어요 얘기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냈다면 떨어집니다. 한번 그 내용의 문제가 언제 나온 거냐면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나왔던 문제예요. 44쪽 갑시다. 44쪽에서 맨 밑에 문제 1번 나오죠. 그게 27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자, 먼저 문제 읽어드릴게요.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의 표준세율은 뭐 물어봤습니까? 문제 키는 뭐였어요? 표준세율. 표준세율 물어보고 거기서 포인트는 뭐였어요? 분할. 그러면 3분 된다 나오겠죠? 3분이니까 세율은요 1000분의 23. 답은 거기에서 1번 됩니다. 1번으로서 되는데 이때에 27회 때 설명도 똑같이 했어요. 똑같게 표준세율 물어봤는가
세율의 특례 물어봤는가 정확하게 문제상으로 구별하고 문제 푸세요 하고 부탁하면서 말해 줬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때 시험장에서 들어가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이제 문제 풉니다. 문제 풀 때에 여기에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을 뺀다. 이 내용이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 방이에요. 생각이면서 1000분의 23에서 1000분의 20을 빼니까 결과세율은 1000분의 3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도출해 놓고 거기에서 선다. 1, 2, 3, 4, 5를 보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황당해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찍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떨어졌죠. 그러면 제발 황당하게 하지 맙시다. 머릿속에다가 시나리오 그리지 마세요. 자기 혼자 머릿속에다가 시나리오 그렸다면 그대로 소설밖에 안 나옵니다. 소설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그대로 푸세요. 뭘로 풀어야 돼요? 물어본 대로 표준 세율 물어봤으면 표준 세율로 답하시면 돼요. 이런 일로서 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에서 국가 정책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가 정책상으로서 재산 증가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내용으로서 먼저 적어줄게요. 상소 원인으로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 의 취득인데 여기에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란 것은 자경 농지를 말합니다. 자경 농지니까 농업정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상으로서 이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재산 증가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재산 증가를 보지 않으니까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런 이유로서 나와져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자경 농지란 말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 이렇게 나와져요. 그때 시험장 가가지고 이제 이 내용의 문제를 풀 때요. 여기에서 농지 취득이니까 이 내용 보자마자 그래 재산 증가가 있네 하면서 이상한 곳에다가 또 답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막기 위해서요. 이 내용은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 정책상이니까 외우시란 얘기예요. 외우시는데 외우기가 힘드니까 뭘 연상하시냐면 점심시간에서 상추쌈 드신 거 연상하시면 돼요. 상추쌈 드신 거 연상할 때에 여러분 시험에서는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온다겠죠.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상추 하면은 치자가 약간 보이죠?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머릿속에서는 말할 때 상추라고 말하나 저희한테 들릴 때는 상치라고 들립니다. 여러분 훨씬 유리하겠네요. 뭘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상추. 그럼 되겠죠? 상추로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서 상추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뺀다.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또 다시 국가 정책상에 대한 이유로서 상속 원인으로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키 위해서 재산 증가로 보지 않겠다. 그런 것이 상속 원인으로서 1가구 1주택의 취득이에요. 주거 안정 목적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재산 증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런 이유로서 나와주는데 여기에서 주택 취득이니까 주택이란 재산이 증가된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막기 위해서 이 내용도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외울 때는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상속이니까 상가집 가는 거 연상하시면 돼요. 상가집 가면서 상주는 한 사람이다. 이런 이유로서 연상합시다. 상주는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일주. 그럼 되겠죠? 상일주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중과 기준세를 뺀다. 라는 이유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개수 넣었어요. 개수다.
개수는 엘리베이터 설치하겠죠.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게 되면요. 가치는요. 증가되죠. 자산 증가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은 건물 안에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건물 안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면적은 예전과 똑같죠. 그리고 가치의 증가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면적이 예전과 똑같으니까 면적에 대한 소유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에 대해서는 세율은 몇으로서?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로서 1000분의 20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하나 조심하세요. 조심하실 것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특수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건물 안에 설치하지 않고요. 건물 밖에다가 설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건물 밖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만큼의 면적 늘어나죠. 늘어난 면적만큼은 내 거다고 등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치까지 증가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 증축입니다. 이건 증축이에요. 그럼 이제 볼 때 문장으로서 하여 본다면 문장에서 개수 이 말 나오고 뒤에 애가 면적 증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면적 증가 단어 보면서 증축이다 하시면 돼요. 증축이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원시 취득의 세율이 적용되겠죠. 원시 취득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세율은 몇일까요? 네, 8보채 1000분의 28. 이 내용을 조심하시면 돼요. 단순히 개수만 나왔다면 그때는 중과 기준세율. 개수 나오면서 뒤에가 면적 증가 이 말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증축으로서 원시 취득의 세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다시 토지 지목 변경. 이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이유로서 앞에서 복습까지 했어요. 복습에 대한 이 토지 지목 변경 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야간반에는 지금 진도가 오전반보다 늦는데 이 내용이 야간반에 설명 안 드렸을 거예요. 이제 드릴게요. 야간반 설명까지 같이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왜 제가 진도를 오전반 진도에다가 맞췄냐면요. 동영상 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반에 맞춘 거예요. 야간반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야간 시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냥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 얼굴 보세요. 얼굴 더럽잖아요. 얼굴 더러우니까 안 빠뜨려요. 그러니까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토지 지목 변경 설명드릴게요. 토지 지목하면 이용 현황이잖아요. 토지 이용 현황에 대해서 밭이었어요. 밭이었다고 했을 때 이 밭이었을 때 이건 내 거다라고 등기되어 있을 거예요. 등기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밭에다가 돈을 들여서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대지로 변경하였어요. 이러면 가치 어떨까요? 가치 증가되죠. 그리고 또 이 대지였을 때 내 거다가 등기 또 할까요? 이미 등기했잖아요. 등기했으니까 돈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적으로서 여기 토지 지목 변경 단어 안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유권 들어있어요. 이것도 생각 안 난다면요. 그러면 다시 해줄게요. 다시 이제 뭘 했냐면 하리수 영화배우 아신 분 계시면은 그분은 연로하신 분입니다. 하리수 이분을 알았다면 여기에서 볼 때 하리수는 맨 처음에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날 때 여기에서 사람이다고 호적에다가 뭘 묻혔겠죠. 묻히고요. 그리고 나서 하리수가 돈 들여서 여자로 변했어요. 이랬을 때 사람이라고 또 뭘 묻힙니까? 남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 이니까 저기에서 하리수 단어 안에가 뭐가 다 들어있어요? 사람
들어있잖아요. 그럼 토지 지목 변경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토지 들어있죠. 내 거도 등기돼 있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말이 안에 들어있어요.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뭐만 나올까요? 재산 증가만 나와요.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예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시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과점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그 지분율에 대해서 비상장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마다 등기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에요.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고 주식 취득했으니까 재산 증가만 나오겠죠. 그럼 뭘까요?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겁니다. 또 다시 묘지를 취득했다. 묘지를 취득했다면 자, 묘지란 재산이 증가되죠. 그리고 내 거다고 등기해야 하네요. 등기법에서 배웠잖아요. 양지은 교수한테 배웠을 거예요. 등기 안 쳐. 그 양지은 교수 좀 애쁘장하죠? 배 나왔습니까? 배 나왔어도요. 그 양지은 교수 거의 강의 잘하신 분입니다. 그 뒷얘기만 하십시오. 강의 잘하더라. 이것만 하고요. 그리고 그분 노래 잘 부릅니다. 언제 한번 노래방 가서 시켜보십시오. 노래 잘합니다. 넘어가고요. 묘지는 등기하지 않죠. 그럼 이거 뭐만 나올까요? 재산 증가.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이다. 이렇게 되겠죠. 또 다시 전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 이거 과세다? 비과세다? 1년 초과하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과세죠. 과세되는데 이 임시에 대한 내용은 컨테이너 박스를 말합니다. 그럼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등기할까요? 않죠. 그럼 여기는 뭐만 나올까요? 재산 증가만 나오면서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뭘로? 중과 기준세율. 여기는요. 중과 기준세율 뺀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뭘 물어봤을 때? 세율의 특례를 물어봤을 때 그 내용으로서 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아까 제가 환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세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과세되었다고 하였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함으로써 세금액을 산정해서 신고 납부하죠. 그때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 가지고 세금액을 산정해요. 그러면서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떠한 거래는 표준세율이 적용되라라고 쭉 적어졌어요. 또 어떤 거래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라고 적어졌고요. 또 어떤 거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라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제 이 내용을 흐름상으로 보세요. 흐름상으로 볼 때에 과세되었으면 세율 적용되죠. 그러면 세율에 적어져 있는 거래는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죠. 과세되니까 세율 적용되고요. 또 세율에 적어져 있는 거래는 당연히 어때요? 과세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이 방향을 두 방향 중에서 하나를 잡을 수 있어요. 과세냐 비과세냐 이 방향 하나. 또 한 방향은 세율 이 방향.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아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보세요. 앞 페이지로 가봅시다. 앞 페이지에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28페이지) 보세요. 28페이지에서 28쪽에서 4번에서 법자 나오죠. 그러면서 환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하나 맨 처음에 법자 없이 환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과세다. 과세니까 세율 적용해야죠. 세율은 뭐로 갈까요? 왜 환자. 환자 이거 다시 환, 구입할 매. 다시 구입하게 되면 재산의 변화 없죠.
별 없으니까 사실상 증가가 없음으로써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면서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과세. 자, 오른쪽 칸 보세요. 오른쪽 칸 보시면은 주의해서 나오죠. 환매 나오죠. 맨 처음부터. 안 적어졌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해줄게요. 28쪽에서 오른쪽 칸 시커먼스로서 주의 나오죠. 주의 나오고 그 옆에가 뭐가 적어져요? 법자 있어 없어요? 법자 없이 맨 처음부터 환매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면 과세다. 그리고 세율로 물어본다면 뒤에서는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과세된다.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서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요?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했으면 비과세. 초과했으면요 과세. 이제 왼쪽 보세요. 왼쪽에서 다만 동그라미 5번에서 다만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한다. 나오죠? 과세하니까 세율 적용돼야죠. 세율은요? 세율은 뭘로? 자, 여기에서 요 임시에 대한 내용은 컨테이너 박스잖아요. 컨테이너 박스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럼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로서 과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이유로서 이제 환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환매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릴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다시 이제 일반적 세율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은 세율의 특례 봤어요. 문제까지 풀어줄게요. 문제 풀어주면은요. 47쪽에서 기출문제에서 1번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로 중과 기준을 뺀다겠죠.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이 재산 증가잖아요. 왜 뺄까요? 재산 증가가 없으니까 빼는 거예요. 재산 증가가 없는 내용으로 묶인 것은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그러면 기억 봅시다. 환매 나왔죠. 재산 증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빼는 거죠. 문장 다 읽어줄까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1년 초과한 임시. 요 임시 건축물은 컨테이너 박스. 그러면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써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중과 기준세율. 답 아니고요. 디귿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분할 나왔죠. 그럼 물어본 것은 표준세율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세율의 특례 물어봤어요. 그렇으니까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재산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니을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어떤 말 나올까요? 분할이니까 여기도 어떨까요? 뺀다. 이거 되겠죠? 그러면서 빼는 경우에 대한 니으로서는 기억, 디귿, 니을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혼동되신 모양인데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니을까지. 등기부상에 본인의 지분을 초과하지 않은 공유물의 분할로 취득. 보니까 지분 초과하지 않은 그랬잖아요. 그렇으니까 재산의 변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출제자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지분 초과하지 않은 이렇게 나와줘요. 예쁘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3번 봅시다. 3번에서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것을 고르면, 그러면 이 문제는
재산 증가만 있는 것을 골라라. 이거죠. 자, 기억에서 개수 이 말 나오고 뒤로 쭉 가니까 면적 증가 나왔죠. 그랬으면 이때에 대해서는 증축. 원시 취득세율로서 1000분의 28입니다. 답 안 되고요. 그리고 니은에서 토지 지목 변경 였으니까 이때는요. 토지 지목 변경이다 내 거다고 등기돼 있죠. 그러면 재산 증가만 나옵니다. 중과 기준세율 적용된 거고요. 그리고 디귿에서 설립 후 과점 주주가 된 경우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이죠. 여기는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재산 증가만 나옵니다. 중과 기준세율 상속 농지는 3 1000분의 23. 그러면 답은 니은 디귿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D페이지 48쪽에서 동그라미 5번 취득세의 중과세율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또 합시다.